우리나라 삼국지. 제87부 안시성 전투. 저녁 어스름 무렵 연개소문은 동생인 연정토와 함께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건안성에 도착했다. 건안성주 기동부는 성문을 열고 나와서 반갑게 영접했다. 연개소문은 군사들을 쉬게 한 후 서북쪽 성루에 올라 전망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장량의 부대가 요동만을 배후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진을 친 모양새가 엉성하고 군기가 흐트러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미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개소문이 농담조로 말했다. 저 도적들이 혼이 나도 단단히 난 모양이다. 근데 장군은 어찌하여 내달아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기동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을 내린 사람은 바로 연개소문이었다. 그런데 연개소문이 이리 물으니 기동부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기동부는 심계가 깊은 사람이었기에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들은 지금 잔뜩 독이 오른 상태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아군의 희생이 클 수도 있기에 소장은 신중을 기하여 원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다. 참으로 현명한 생각이다. 장군이 공을 세우려는 욕심에 성을 빠져나가 정면 승부를 펼쳤다면 승리를 거두었을지는 몰라도 군사들의 무수한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는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렇고 온사문 장군이 비사성 항구를 토평한 사실도 알고 있는가? 물론입니다. 비사성 항구를 점령한 후에 등주로 출발했다는 소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내가 군사 3만을 차출해서 건안성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이세민의 귀에 들어갔을 테니 조만간 지원군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내가 내일 아침 일찍 군사를 이끌고 장량 부대를 쳐서 무찌를 것이니 장군은 성 북쪽 길을 지키고 있다가 당의 지원군이 나타나면 막아라. 이튿날 아침 연개소문은 식사를 마치기 무섭게 군사들을 이끌고 성을 빠져나와 장량의 영체로 쳐들어간다. 연개소문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량은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랐다. 그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부하 장수들의 뒤를 따라 선두로 나간다. 장량이 앞을 내다보니 형형색색의 오색기를 앞세운 고구려 기병들이 선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선두 한가운데 고려 대망리지 연개소문이라는 깃발이 흔들렸고 그 아래 한 장군이 늠름하게 말을 몰고 있었다. 그는 백색 준말을 타고 황금색 투구에 붉은 갑옷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패금을 5자루나 차고 있었다. 그리고 손에는 보기만 해도 섬뜩한 장창이 들려 있었다. 연개소문은 당나라 진영을 향해 벼락치듯 외쳤다. 나는 고구려의 대망리지 연개소문이다. 장량은 당장 나와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죽는다. 장량은 연개소문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겁을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명색이 대총관으로서 체면은 지켜야 했다.
장량이 머뭇거리자 방요태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나섰다. 내가 나갈 테니 한판 붙어보자. 방요태가 달려나오자 고구려 진영에서는 연정토와 쌍칼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나왔다. 두 장수는 수십 합이나 겨루었지만 실력이 엇비슷해서 결판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연개소문이 군사들을 돌아보며 우렁차게 외쳤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당장 돌진해서 저것들을 바다로 쓸어 넣어라. 이에 3만의 고구려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당군을 향해 돌진했다. 시퍼런 창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고구려군은 용맹하기가 며칠을 굶주린 백두산의 호랑이 같았다. 애당초 사기가 꺾여있던 당나라 군사들은 고구려군의 위세에 밀려 걸음아 날 살려라 등을 보이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방요태를 비롯한 당나라 장수들이 악을 쓰며 제지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해안가에 도착한 당군들은 정박하고 있던 선박에 서로 먼저 오르려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 그 순간 거칠게 말을 몰아 뒤를 쫓아온 고구려 기병들이 당군들을 닥치는 대로 짓밟으며 창포로 찔러주겠다. 순식간에 당군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때 장량은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간신히 몸을 피해 배에 올랐다. 장량은 배에 오르자마자 급히 출항을 명령했다. 고구려군의 추격에 초조해진 당나라 선원들은 조금이라도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를 젓기 시작했다. 도망치는 당군들을 척살하며 해안가에 다다른 고구려군은 미처 배에 올라타지 못한 당군들을 향해 활을 쏘아댔다. 당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가에 뛰어들어 떠나는 배에 올라타려고 했다. 수많은 군사들이 먼저 타려고 다투어 매달리다 보니 배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에 배에 먼저 올라타 있던 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껴 뒤늦게 난간을 잡고 올라오는 군사들의 손을 칼로 베 이곳저곳에서 당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배에서 떠났다. 당선은 아우성을 치는 군사들을 버린 채 해안에서 멀어졌다. 마침 해안에 당도한 연개소문은 군사들에게 탈환한 배들을 향해 불화살을 쏘게 했다. 미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배들이 불화살을 맞고 불타기 시작했다. 전우들을 희생시키며 배에 올라 목숨을 건졌다고 안심하고 있던 당나라 군사들은 불길에 휩싸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미처 배에 타지 못한 당나라 군사들은 이를 보고 넋이 나갔다. 그들은 이제 도망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연개소문은 화살 공격을 멈추게 한 후에 배에 오르지 못한 당군을 에워싸고 생포했다. 이로써 당군 포로만도 3천여 명에 이르렀다. 배 위에서 멀어져가는 육지를 바라보고 있던 장량이 방요태에게 침통한 어조로 물었다. 장군,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겠소? 비사성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소? 방요태가 울분을 참으며 대답했다. 이제 에덴 마당에 비사성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럼 어찌한단 말이오? 안세성으로 가는 길은 이미 막혔고, 그렇다고 바다로 나아가려고 해도 고구려 해군이 가로막고 있지 않소? 지금으로서는 요하서쪽 하구에 상륙한 후에 기회를 보아 안시성에 주둔하고 있는 본대와 합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량이 착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들어 육지를 바라보니 건한 성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작아 보였다. 이미 해안에서 상당히 멀어진 듯했다. 하늘을 보니 별이 촘촘히 빛나고 있었다. 장량은 절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래서 내가 폐하께 고구려 정벌은 안 된다고 누누이 간했건만 무모하게 원정에 나서서 숱한 군사들만 잃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방요태는 장량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장군이 전쟁터에 나왔으면 죽기 살기로 싸워서 공을 세워야 하거늘 패한 것도 모자라 지난 일만 탓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었다. 방요태는 이런 자를 수장으로 삼은 당태종이 원망스러웠다.
당태종은 연개소문이 건안성으로 내려갔다는 첩보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장량부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거듭된 패전 소식에 당태종은 망연자실했다. 당태종은 장손 무기와 이세적 등 장군들을 소집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연개소문의 용병은 어찌 이리도 신속한가? 단 일격에 장량이 패하여 달아났으니 앞으로 어찌해야 하겠는가? 어느 누구도 감히 입을 떼려고 하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자 당태종은 장손 무기를 보며 힐난했다. 내가 그대의 말에 따라 건안성을 놓아두고 안시성을 먼저 치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됐다. 차라리 전군을 동원하여 건안성을 점령한 후에 그 승세를 몰아 천산 산맥을 넘어 오골성을 쳤더라면 평양은 벌써 우리 수중에 있었을 것이 아니냐. 장손 무기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봉하고 있자 당태종은 더욱 부하같이 밀었다. 할 말 있으면 해보아라. 한참 눈치를 살피던 장손 무기는 당태종의 호통을 듣고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쟁에서 패배는 늘 있는 일이옵니다. 우선 분위기를 쇄신하는 의미로 진영을 안시성 남쪽으로 옮겨 고구려군과 대치하시옵소서. 그러면 남쪽의 건안성까지 견제할 수 있사옵니다. 당태종은 장손 무기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기로 했다. 당태종은 고개를 돌려 도종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 토산 쌓는 작업은 얼마나 진척됐는가? 도종이 재빨리 대답했다. 매일 만여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토산을 쌓고 있사옵니다. 이제 약 절반 정도 쌓았사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토산이 완성될 것 같사옵니다. 당태종은 속이 타는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벌써 찬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얼마 안 있으면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하기사 오늘이 8월하고도 8회이니 예임이 가을에 접어들었구나. 요동의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결판을 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당태종은 못마땅한 눈초리로 장손 무기를 쳐다보며 물었다. 등주를 출발한 식량 수송선들이 비사성 앞바다에서 고구려 해군에게 침탈당했으니 이가 큰일이다. 지금 남아있는 양곡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장손 무기는 어두운 얼굴로 대답했다. 식량 사정이 매우 안 좋사옵니다. 이묘관에서 요동에 이르는 육상 보급로가 고구려 유격대의 습격으로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로까지 막히게 되니 달리 식량을 구할 방법이 없사옵니다.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식량은 요동성에 있는 양곡 30만 석 정도뿐입니다. 당태종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다. 당태종은 지금에 와서야 자신의 경솔함을 탓했다. 고구려와 같은 강국을 원정하면서 사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보급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특히 고구려 해군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 해상 보급에서 생길 수 있는 차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었다. 처음에 계모성을 점령하고 요동성을 함락시켰을 때는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했다. 그 다음 백암성까지 얻고 나니 고구려 전부가 제 손 안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연개소문의 전술에 말려든 상태였다. 연개소문은 진작부터 임유관에서 요동에 이르는 육상의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고 당의 해상 보급로를 봉쇄하는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다. 당태종은 자신도 모르게 연개소문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음을 인정했다. 당태종은 다시 좌중을 둘러보았다. 고구려 원정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믿음직스럽고 늠름해 보이던 장군들, 어찌된 일인지 너무도 한심하고 초라해 보였다. 당태종은 더 이상 그들의 꼴도 보기 싫었다. 당태종은 신하들을 물리친 후 막사 안에 놓인 침상에 앉았다.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다. 그가 잠시 눈을 붙이려 할 때 장손무기가 돌아와 뵙자고 했다. 당태종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 그러자 장손무기는 고구려 연개소문의 첩자를 하나 붙잡았다고 했다. 당태종은 다시 의관을 발화하고 고구려 첩자를 끌고 들어오라고 했다. 장손무기가 앞장을 서고 포박된 첩자가 군사들에게 끌려 들어갔다. 너의 이름이 무엇인고? 고중이라고 하옵니다. 너는 어쩌다 우리 군사들에게 잡혔느냐? 연개소문 대망리지에 밀지를 걷고 영주에 있는 거란족 추정에게 가던 중에 잡혔습니다. 장손무기가 첩자 고중리에게서 빼앗은 연개소문의 밀지를 당태종에게 건넸다. 당태종이 내용을 읽어보니 기가 막혔다. 내용인즉 당군은 곧 퇴각하여 회원진을 지나 영주에 닿을 것이다. 이때 불시에 당군의 배후를 치면 이세민 이하 당군 모두를 섬멸할 수 있으니 거란군 5만 명을 대기시켜 놓아라. 그러면 당나라의 화북당을 떼어주겠다는 것이었다. 밀지를 읽던 당태종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당태종은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했다. 좌우 신하들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기서 담화한 빛을 보일 수는 없었다. 당태종은 마음을 가다듬고 억지로 빙긋이 웃으면서 눈을 떴다. 그는 밀지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고는 고중리를 내려다보며 엉뚱한 말을 했다. 고구려 대망리지께 앞으로 궁금한 일이 있으시면 직접 짐에게 와서 물어보시라고 전해라. 그러면 내가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다. 당태종은 주위에 명해서 고중리에게 술과 고기를 주어 요기를 시킨 후 돌려보내라 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던 신하들은 연개소문의 밀지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당태종은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물었다. 그는 잠에 들려 애썼지만은 걱정이 되어 잘 수가 없었다. 연개소문이 두렵기는 했지만 지금 와서 비겁하게 영체를 뽑고 장안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반년 전 고구려를 치겠다고 말했을 때 저수량과 장량 등 많은 신하들이 나서서 무모한 짓이라 말리지 않았던가. 그런데 자신이 고집을 부려 끝내 요동까지 왔고 그 후로 15만에 가까운 군사들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패전을 인정하고 장안으로 돌아간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것이었다. 그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당태종은 누구에게도 속내를 드러내고 상의할 수 없었기에 괴로워하다가 독한 술을 들이키고서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당태종은 이세적에게 진영을 안시성의 남쪽으로 옮기라고 명령한다. 본격적으로 연개소문과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한편 도종을 불러 토산 축조와 안시성에 대한 공격을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다. 드디어 연개소문과 당태종의 대전이 눈앞에 닥쳐왔다. 장량의 패잔병들을 요동만에 쓸어넣은 연개소문은 고정희 부대의 영체로 돌아왔다. 그리고 수하 장군들을 전부 불러놓고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연개소문이 말했다. 우리는 이세민의 당군을 함정에 빠뜨리는 데 성공했소. 저들은 이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소. 먼저 고정희 장군께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세민이 이끄는 당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고정희가 대답했다. 아마도 30만 정도는 되리라 여겨집니다. 연개소문이 판단하기에 당군의 수요는 여전히 많았다. 그렇다면 아직 전면전을 펼칠 시기는 아니었다.
작전 회의의 열기가 고조되어 갈 때쯤 당 진영의 첩자로 나갔던 고중리가 돌아왔다. 고중리는 당태종을 만났던 이야기를 상세히 보고했다. 이를 듣고 연개소문은 판대소를 했다. 이세민 이놈, 함정에 빠져서도 여전히 태어난 척이라니. 담력만큼은 인정하겠다. 하나, 우리가 보낸 밀서 때문에 간담이 조금은 서늘했으리라. 고중리는 연개소문의 명예에 의해 일부러 붙잡혔던 것이다. 그러니 거란 추장에게 보내는 밀서 또한 진짜가 아니었다. 이는 단지 당태종의 심기를 어지럽히려는 고도의 심리전술이었다. 이렇듯 연개소문은 물리적인 작전뿐만이 아니라 심리전술도 병행했다. 당군이 영체를 안시성 남쪽으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은 연개소문은 당군을 압박하기 위해 본대를 이끌고 당군의 본영에서 시벨이 떨어진 곳까지 나갔다. 그러고는 당군들이 보이는 앞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했다. 이는 고구려군의 용맹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군의 길을 꺾자는 의도였다. 취타대의 요란한 북소리와 나팔소리에 맞춰 완전 무장한 철기병이 도무도당당하게 등장했다. 뒤이어 도수부대가 번쩍이는 칼과 도끼를 빼어들고 위험있게 행진했고, 마지막으로 장창부대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장창을 고추세우고 뒤를 따랐다. 이들이 대열을 갖추고 정렬하자 가벼운 차림의 군사 수백 명이 앞으로 뛰어나오더니 날렵한 동작으로 고구려 전통무예인 택견시범을 보였다. 우렁찬 기합소리와 함께 바람을 가르며 뻗어나오는 주먹과 발차기는 보는 사람을 섬뜩하게 만들었다. 멀리서 고구려군의 열병식을 지켜보던 당군들의 얼굴에 두려운 빛이 역력했다. 고구려 진영을 살피던 당태종은 긴장한 목소리로 이세적에게 말했다. 고구려군의 위용이 실로 대단하구나. 함부로 얕잡아 보았다가는 큰 봉변을 미운치 못하겠구나. 이세적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군사가 저들보다 배는 많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평야에서 일전을 펼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태종은 자신이 없는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태종은 장군들을 불러 대오를 다시 정비하라 이른 뒤 고구려군 진영으로 사자를 보냈다. 그가 전한 말은 각기 군사를 이끌고 평원으로 나와 승부를 겨루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태종이 주는 물건이라며 연개소문에게 궁복 한 벌을 보냈다. 연개소문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주가 이곳에서 죽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내일 아침 평원으로 나오라 해라. 그리고 오랑캐 옷 따위는 필요 없으니 갖다 버리도록 해라. 당군의 사자는 연개소문의 위험에 눌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다가 간신히 하직 인사를 하고 당나라 영체로 돌아왔다. 당태종은 사자로부터 연개소문이 기꺼이 승낙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오히려 걱정이 됐다. 더군다나 궁복을 팽개쳤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심란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당태종은 전군의 명을 내려 내일의 결전에 대비하도록 했다. 연개소문은 당의 사자가 돌아가자 수하 장수들을 소집해서 작전을 지시했다. 우리는 당군에 비해 수적인 면에서 열세이다. 원영진 장군은 나와 함께 철기병 3만과 보병 5만을 이끌고 당군 앞에 부채꼴로 보진하고 있다가 당군이 달려나오면 각공을 쏘며 맞서라. 그러다가 적당한 때를 보아 후퇴해서 저들을 산골짜기로 유인하라. 누성달 장군은 군사 2만을 거느리고 계곡 초입 산등성에 숨어있다가 당군이 계곡으로 들어서면 통나무와 바위를 굴려 계곡의 입구를 막도록 해라.
고정희 장군께서는 보병 3만을 이끌고 계곡 위 산기슭에 매복하고 있다가 누성달 장군이 계곡 입구를 막으면 유황과 염초 뭉치를 계곡으로 던진 후 불화살을 쏘아내십시오. 연개소문의 지시를 받은 장군들은 제각기 군사들을 이끌고 지정된 장소를 향해 출발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다. 당태종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평원으로 나가 연개소문을 기다렸다. 잠시 후 연개소문이 3만의 철기병을 앞세우고 그 모습을 나타냈다. 황금투구에 붉은 갑주를 걸치고 백마에 늠름하게 앉아있는 연개소문의 위용에 당군들은 주눅이 들었다. 당태종이 앞으로 나서며 꾸짖었다. 연개소문은 듣거라. 태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탈취한 너의 죄를 물으러 왔노라. 지금이라도 엎드려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연개소문이 가소롭다는 듯이 외쳤다. 친형제를 죽이고 아비를 유폐한 극악무도한 페루나가 누구에게 죄를 논하느냐. 내 오늘 너에게 하늘의 무서움을 보여주리라. 당장 저놈에게 하늘의 진노를 느끼게 해주어라. 명이 떨어지자 고구려 국노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날렸다. 무수히 날아온 화살은 선두에 있던 당군들을 쓰러뜨렸다. 이를 보고 크게 노한 당태종이 이세적에게 명했다. 네, 저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당장 총진격을 해서 고구려 군사들을 몰살시키고 연개소문을 잡아오너라. 이세적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군사들을 이끌고 고구려군을 덮쳐갔다. 그런데 당군의 함성 소리는 고구려 진영에서 날아온 화살로 인해 곧 비명소리로 바뀌었다. 앞선 당군들이 무수히 쓰러져갔지만 이세적은 진격을 늦추지 않았다. 양군 사이의 간격이 어느새 사라지더니 피와 살점을 튀는 백병전으로 바뀌었다. 이세적은 큰 칼을 휘두르며 연개소문에게 달렸다. 하지만 연개소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온영진에게 가로막혔다. 온영진은 장창을 휘둘러 이세적의 칼을 튕겨내더니 얼굴을 향해 내리찔렀다. 이세적은 고개를 숙여 창을 피하고 나서 말을 몰아 온영진의 옆구리를 노렸다. 온영진은 창을 세워 옆에서 날아온 칼날을 막아낸 후에 재빨리 이세적이 뒤로 돌아가며 창을 바로잡았다. 이처럼 두 사람이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을 때 연개소문이 큰 소리로 퇴각을 명령한다. 후퇴를 알리는 훅소리가 울렸고 한참 접전을 벌이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은 싸움을 멈추고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세적과 싸우던 온영진도 헛손질을 하는 척하더니 몸을 빼내어 후퇴하는 군사들의 뒤를 따랐다. 이에 잠옷 기세가 등등해진 이세적은 군사를 휘몰아쳐 고구려군을 쫓기 시작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당군들은 오랜만에 추격전에 신바람이 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내달렸다. 온영진은 당군들을 계곡으로 유인해갔다. 이세적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이 계곡으로 빨려들었다. 당태종도 이세적 군대가 달려나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가 전군을 동원하여 이세적이 뒤를 따르려 할 때 장손무기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당태종을 제지했다. 폐하, 저들이 이처럼 쉽게 퇴각하는 것으로 보아 무슨 꿍꿍이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잔뜩 흥분해 있던 당태종은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냉정을 찾았다. 그제야 연개소문이 결코 호락호락한 위인이 아니란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장손무기의 예상대로 계곡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세적이 계곡 안에 들어서 보니 고구려군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세적은 한참 동안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짙푸른 수풀과 바위뿐이었다. 이세적은 일이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군사를 후퇴시키려 했다. 그 순간 요란한 함성 소리와 함께 바위와 통나무가 굴러내려오더니 계곡 입구를 막아버렸다. 당군들이 놀라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산 위에서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져 당군들을 덮쳤다.
이세적은 재빨리 말에서 뛰어내려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대부분의 당군들은 고구려 군사들이 쏘는 무자비한 화살 세례에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이세적의 군대가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을 때 고구려의 철기병들은 당태종의 본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대열의 허리가 잘린 채 혼란에 빠져있던 당군들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고구려 군사들을 보자 지레 겁을 먹고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철기병들 사이에서 뛰어나온 연개소문은 이리저리 당나라 군사들을 베이면서 당태종에게 그의 입에서 뇌성과도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정말거라! 내 너의 목숨을 거두러 왔다. 연개소문의 장창이 당태종에게 날아들었다. 당태종은 당황하여 황급히 몸을 숙였다. 위기일발의 순간 장수 하나가 급히 뛰어들어 연개소문을 막았었다. 살인기가 있는가? 대하의 몸에 있는 털럭 하나도 다치게 할 수 있다. 연개소문은 상대를 보고 기가 막혔다. 한갓 무명의 장수 따위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다니 참으로 가소로웠다. 연개소문은 장창을 번쩍 들어 서린기를 내리쳤다. 일격의 머리를 부술기 세웠다. 그런데 뜻밖에도 서린기는 칼을 들어 연개소문의 창을 막아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연개소문의 엄청난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연개소문은 흥미가 생겨서 잠시 서린기를 살펴보았다. 나이는 제법 들어 이제 장년에 접어든 듯한데 기골이 장대하고 눈매가 날카로웠다. 연개소문이 보기에 그냥 죽이기는 아까운 인물이었다. 너는 잠시 물러나 있거라. 연개소문은 빠른 손놀림으로 창을 휘둘러 서린귀의 어깨를 찔렀다. 서린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칼을 놓치고 주저앉았다. 그 사이 연개소문은 서린귀를 그냥 지나 당태종에게 다가섰다. 네가 고종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보고 직접 오라 했다며. 그래서 내가 이리 직접 왔다. 나는 네 목을 원하니 어서 내놓거라. 너도 산의 대장부라면 약속을 어기지는 않겠지. 당태종은 너무나도 놀라서 말 위에 앉아 꼼짝하지 못했다. 연개소문은 차갑게 웃으며 창을 높이 들었다. 당태종은 정신이 혼미하여 대항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연개소문의 창이 날자 당태종은 무의식 중에 말 위에서 뛰어내려 연개소문의 공중에서 벗어났다. 그러다가 땅에 발을 잘못 디디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이를 본 연개소문은 장창을 창거리에 꽂고 말에서 내렸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폐검을 빼들어 당태종이 목을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연개소문의 창에 찔려 쓰러졌던 서린귀가 재빨리 일어나 연개소문을 막아섰다. 연개소문이 서린귀와 얽혀 싸우고 있는 사이 이를 본 장손무기가 군사들을 이끌고 당태종에게 달려왔다. 여기에 고구려 군사들까지 합세하여 한바탕 아수라장이 됐다. 그새 장손무기는 당태종을 구해 달아났고 서린귀도 몸을 빼내어 그 뒤를 따랐다. 연개소문은 당태종을 놓친 것이 분했지만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물러났다. 당군을 패퇴시킨 연개소문은 더 이상 쫓지 않고 군사를 돌려 계국 쪽으로 나갔다. 기습공격으로 당군에게 큰 타격을 입히기는 했지만 그들의 군대는 여전히 막강했으므로 함부로 추격할 수 없었다. 연개소문이 계곡에 도착해보니 유황과 염초뭉치가 타면서 뿜어져 나온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다. 당군들의 설타는 냄새 그리고 비명과 절규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었다. 당태종은 영차까지 돌아와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니 그제서야 이세적의 목숨이 걱정됐다. 당태종이 침통한 표정으로 있자 장손무기가 다가와 위로했다. 너무 걱정 마시옵소서. 이세적 장군은 무사할 것이옵니다. 소신이 반드시 구해오겠사옵니다. 장손무기는 정예병 3만을 선발하여 계곡으로 향했다.
그가 계곡 초입에 당도해 보니 고구려의 철기병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당군에게 있어서 고구려의 철기병은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이세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철기병의 벽을 돌파해야만 했다. 저들은 몇 천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수만에 이르는 대군이다. 죽기 살기로 싸운다면 이기지 못할 리가 없다. 장선무기의 동료의 힘을 얻은 당군들은 함성을 지르며 고구려군에게 달려들었다. 달아난 줄 알았던 당군이 다시 나타나자 고구려 군사들은 잠시 당황했다. 장선무기는 그 틈을 타서 계곡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가 안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새까맣게 탄 당군의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 시체들 사이로 간간히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참으로 눈뜨고 보기 어려운 참상이었다. 장선무기는 시체들 사이를 넘나들며 이세적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장선무기가 산으로 오르는 길 옆에 숲을 지나려 할 때 문득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상, 나 좀 구해주시오. 장선무기는 이세적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리고 숲을 헤치고 들어갔다. 그러자 숲을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이세적의 모습이 보였다. 살아계셨군요. 나는 장군이 무사하리라 굳게 믿고 있었소. 장선무기가 이세적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이세적은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한 군사가 끌고 온 말 위에 올라탔다.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자. 장선무기의 명이 떨어지자 당군들은 주의를 경계하며 계곡을 벗어났다. 다행히 고구려의 공격은 더 이상 없었다. 이때는 이미 연개소문이 허세를 취할 군사만을 남기고 나머지 군사들을 모두 거두어들인 후였기 때문이었다. 이세적의 부대는 이 계곡에서 열의 9이나 생사를 달리했다. 장선무기가 이세적을 구해서 영체로 돌아오자 당태종은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다. 당태종은 이 전투에서 4만여 명에 달한 군사를 잃었다. 이는 그가 직접 지휘했던 전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참혹한 패배였다. 당태종과의 첫 전투에서 대승을 올린 연개소문은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다. 수천 마리의 소와 돼지를 잡은 큰 잔치였다. 모든 군사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며 승리감을 되새겼다. 취기가 오를 무렵 연개소문은 군사 도수금과 고정희를 가까이 불러놓고 다음 작전을 의논했다. 군사 도수금이 말했다. 저들은 이번 전투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연개소문이 도수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요동성을 탈환하는 것은 어떻겠소? 도수금이 대답했다. 요동성은 견고하여 쉽게 탈환하기 어렵습니다. 보급로만 차단해도 저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군사들을 희생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당군들입니다. 저들에게 남은 양곡으로는 2~5달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온삼은 장군이 등주에 있는 당나라 양곡 창고를 불태웠다 하니 당태종에 기댈 만한 곳이 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차단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연개소문은 흡족한 얼굴로 잔에 술을 가득 부어 한숨에 들이켰다. 고정희 장군의 말씀이 맞소. 일단은 유격대를 계속 파견해서 당군의 힘을 분산시켜 이세민이 안시성 공격에 주력할 수 없게 만듭시다. 그렇게 시일이 지나다 보면 저들의 식량이 바닥이 보일 테고 그러면 이세민도 어찌할 수 없이 후퇴하게 될 것이요.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가 끼어들며 말했다. 안시성주 양만춘이 비록 뛰어난 장수이기는 하지만 안시성은 너무 오랫동안 당군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고정희가 연개소문을 대신해서 대답했다. 안시성은 천혜의 유세인데다가 진작부터 전쟁에 대비해 양곡과 병장기를 충분히 비축해 두었소. 더구나 양만추는
지모와 용맹을 겸비했으니 걱정할 것이 없소. 도수금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연개소문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이세민이 어떤 길로 도망치리라 보십니까? 연개소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들은 결국 요택으로 가게 될 것이오. 고정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연개소문에게 물었다. 대망리지께서는 어떻게 그리 확신하십니까? 네, 이미 신성과 현도성에 전령을 보내 통정진과 회원진을 장악하라는 명령을 내려두었소. 남소성과 목조성의 군사들까지 합류하라고 지시해 두었으니 당군이 그쪽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오. 만일 요행으로 둘 중 어느 한 곳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영주를 중심으로 요소 일대에는 우리 군사들과 거란족들이 요소마다 진을 치고 있소. 영악한 이세민이 이를 모를 리 없으니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택으로 빠져나가는 길뿐이요. 고정이는 연개소문의 탁월한 판단에 탄복했다. 당군이 후퇴하면 우린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연개소문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얼마의 군사를 보내어 뒤를 쫓는 척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주력군은 통정진을 지나 유성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당군에 앞서 유성에 도착해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군사들을 집결시킨 후에 당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들이치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모든 장군들은 연개소문의 지략에 감탄했다. 며칠 후 연개소문은 정예기병 3만을 이끌고 야음을 틈타 안시성 동쪽을 위하여 신성으로 올라갔다. 한편 등주가 초토화됐다는 보고를 받은 당태종이야 모든 장군들은 잔뜩 침울해 있었다. 거듭되는 패배는 당태종을 심각한 고민에 빠뜨렸다. 연일 총공세를 펼쳤지만 안시성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고정희의 군대가 압박을 가해오는 상황에서 등주에 있는 양곡창마저 불타버렸으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당태종은 한동안 궁리를 했지만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있는 안시성만이라도 함락시키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당태종은 장군들을 소집한 후에 입을 열었다. 벌써 9월이다. 곧 겨울이 닥치는 데다가 이제 식량조차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저 안시성을 함락시키는 것이다. 다행히 그동안 진행해온 토산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니 여기에 기대를 걸어보자. 도정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토산을 완성시켜라. 장손무기는 군사들의 방어태세를 다시 점검하라. 연개소문이 토산을 파괴하러 올지도 모르니 대비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양홍예가 당태종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가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폐하, 지금 군사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군사들 사이에서 예전 전쟁 때 유행했던 노래 쓸데없이 요동에 가서 죽지 말자가 다시 불려지고 있사옵니다. 안시성 공격을 포기하고 회군하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당태종은 분노를 간신히 참으며 말했다. 넌 어찌 간사한 말로 우리 군사들의 길을 꺾으려 하느냐? 그럼 짐이 무려 100만에 이르는 장병들을 이끌고 와서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냐? 그게 장수로서 할 소리냐? 양홍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래도 이미 본물은 터졌으니 멈출 수가 없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병세에 이르길 승산이 없는 싸움은 시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게다가 우리가 장안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되어 국내의 일도 걱정이 되기에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양홍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당태종은 노기가 충천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내 이놈을 죽이리라. 당태종은 칼을 뽑아들고 양홍예를 찌르려고 했다. 그러나 좌우의 장군들이 나서서 말렸기에 마지못해 칼을 거두고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는 숨을 고른 후에 장군들에게 뒤에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혼자 남은 당태종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곱씹어 보았다. 그러고 보니 양홍예의 말이 옳았다. 당태종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토산 쌓는 현장에 나가보았다. 토산 축조공사는 그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10,000명이 훨씬 넘는 당군들이 흑가마니를 끌고 나아가 토산 뼈대 사이마다 흙을 부어대고 있었다. 벌써 안시성의 성벽과 높이가 거의 비슷했다. 당태종은 토산을 보니 위안이 됐다. 토산만 완성되면 그 위에 올라가 바위와 불화살을 날려 안시성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모조리 죽이고 나면 분이 풀릴 것 같았다. 당태종은 토산의 높이를 여러 번 눈찜작으로 재면서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편 안시성에서 당군과 항전하고 있던 안시성주 양만추는 당군의 토산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보고 군민들에게 명해 당군의 토산과 같은 높이로 성벽을 쌓아올렸다. 안시성에 있는 군민들은 양만춘을 친부모처럼 따랐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세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군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성벽을 밑에서 기어 올라왔으나 그 위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맞거나 바위에 치여 한 번에 수백 명씩 죽거나 다쳤다. 당태종은 이 정도의 희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렇게 며칠이 흘러 9월 보름이 됐을 때 토산은 며칠 내로 완공을 앞두게 됐다. 당태종은 이제는 됐다 싶어서 총 공격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마침 연개소문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영채를 공격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안시성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고정희는 성이 위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대망리지의 길을 앞세우고 질풍같이 당군의 영채를 공격해왔던 것이다. 당태종은 깜짝 놀랐다. 쥐죽은 듯 고요했던 고구려군이 하필 이때 영채를 치다니. 당태종은 연개소문이 직접 왔으리라 생각하고 모든 장군들을 즉각 출동시켰다. 토산 공사를 감독하던 강하왕 도종도 과의 부복에게 책임을 맡기고 당태종을 도와 고구려군과 싸우러 나갔다. 그런데 그 사이 토산이 안시성 성벽 쪽으로 무너지면서 성벽 일부분이 파괴됐다. 예전에 안시성에 조둔한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토산 축조 현장의 통나무 뼈대가 불에 타서 심하게 훼손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당군들이 보수를 날림으로 했기에 뼈대가 흙의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고구려의 군사들이 아니었다. 양만춘이 미처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1,000명의 고구려 군사들은 무너진 성벽을 타고 넘어와 당군이 만든 토산을 점령하고 방책을 세워 요새로 만들어버렸다. 한편 당태종이 연개소문의 군대를 막기 위해 나가보니 남쪽에 포진한 고구려군은 북을 치고 노려만 볼 뿐 한나절이 다 돼도 진격해오지를 않았다. 당태종은 별 우스운 놈들 다 있다 생각했지만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다. 그는 고구려군을 감시할 일대를 남겨두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시 안시성 공격을 준비하도록 돌려보냈다. 저녁 무렵에야 당태종은 비로소 토산을 빼앗긴 사실을 보고받았다. 당태종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길길이 뛰었다.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다. 당태종은 당장 도종을 불렀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나타난 도종은 부보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당태종은 부보개가 나타나자마자 다짜고짜 창을 던져 죽여버렸다.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당태종을 말릴 수 없었다.
당태종은 이튿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전군을 동원해 토산을 되찾으려. 그러나 토산을 방어하는 고구려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토산의 가파른 경사를 오르려 하니 그 험한 정도가 안시성보다 못하지 않다. 당군이 힘겹게 토산을 오르자 위에 있던 고구려군들이 바위를 굴려냈다. 토산 위 점장대에 설치된 쇠뇌도 만만치 않았다. 수천의 당군이 돌에 깔리고 쇠뇌에서 쏟아진 화살에 맞아 죽어갔다. 당군들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저승사자 같은 당태종이 뒤에서 칼을 빼들고 진격하라 고함을 질러댔기에 마지못해 토산 위로 진격하다가 죽음을 맞았다. 이렇듯 아무 성과도 없이 군사들 수없이 죽이고 나니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당태종은 그제야 비로소 군사를 물렸다. 다음 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당군들은 사지로 내몰렸다. 당태종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토산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군이 토산을 공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마음이 조급해진 당태종은 선두까지 나와 군사들 독려하고 있었다. 안시성주 양만추는 토산에 올라갔다가 선두에 서서 군사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당태종을 보았다. 당태종이 서 있는 곳까지는 충분히 화살이 미칠 수 있는 거리였다. 양만추는 시립하고 있던 부관의 각공을 빌려 당태종의 왼쪽 눈을 겨냥했다. 이때 고함을 지르던 당태종이 얼굴을 약간 돌렸다. 이 찰나에 양만추는 힘껏 당겼던 활시위를 놓았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부르르 몸을 떨며 당태종에게 날아가더니 그의 왼쪽 눈을 정통으로 꿰었다. 당태종은 의악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주위에 있던 부하들이 황급히 달려와 쓰러진 당태종을 방패로 가려 보호했다. 이를 본 양만춘이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도적 이세민이 쓰러졌다. 멈추지 말고 화살을 날려라. 성 안에 있던 고구려군들까지 모두 토산으로 올라와 화살을 쏘아댔다. 곧이어 양만춘이 북을 쳐서 신호를 보내자 성에서 멀리 떨어져 주둔하고 있던 고정이도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와 당나라 영체를 급습했다. 당태종의 얼굴이 피로 범벅인 것을 본 당군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두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칠 공간했다. 다행히 장손무기와 이세적 등 여러 장수들이 나서서 군사들을 진정시켰기에 당군은 간신히 대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고정이의 군대는 닥치는 대로 당군을 찌르고 대했다. 그러나 이세적과 서린귀 등이 사생결단을 하자고 덤비는 바람에 고구려군은 주춤하게 됐다. 당태종은 들것에 실려가면서 정신을 차렸다. 왼쪽 눈에는 아직 화살이 박혀 있었다. 그가 힘을 주어 화살을 빼니 눈알도 함께 빠져나왔다. 통증이 매우 심했다. 당태종은 고통을 참으며 장손무기를 불렀다. 장손무기가 당태종이 누워있는 들것 옆으로 다가왔다. 당태종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때 양홍예의 말을 쫓아 회군할 것을 그랬나 보다.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 퇴각하도록 하라. 이에 장손무기는 당장 후퇴할 계획을 세웠다. 이튿날 아침 외눈바위가 된 당태종이 수하 장군들을 불러 모았다. 당태종은 한쪽만 남은 눈을 실룩이며 처량하게 입을 열었다. 이제원이 이곳은 사지다. 그러니 더 이상 이곳에서 지체할 수가 없다. 모든 장군들은 휘하 군사들을 이끌고 이곳을 빠져나가 요동성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라. 거기서 요하를 건너 요택으로 향할 것이다. 고구려 추격군을 두려워해서 굳이 요택으로 가겠다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기에 장손무기와 모든 장군들은 예예하면서 철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장손무기는 각 종관들을 불러다 놓고 일일이 주의를 주었다. 후퇴가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장손무기는 먼저 당태종의 본대를 앞세우고 이세적으로 하여금 후위를 맡게 했다.
드디어 당군들이 배후도 정연하게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무사히 임유관을 넘을 수 있을지는 하늘만이 알 일이었다. 당태종이 철군한다는 소식을 들은 고종이는 즉각 부하 장군들을 소집해서 명령을 내렸다. 이세민이 양만춘의 화살에 맞아 외눈깔이 되었다 하오. 그래서 이 도적들이 철수를 하는 모양이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이것들을 추격해야 하겠어. 누성달 장군은 기사병 3만을 차출해서 나와 함께 선봉에 서서 추격합시다. 원수문 장군은 보병 3만을 이끌고 우리의 뒤를 따르시오. 강삼덕 장군은 병차에 열을 치에 걸량과 보급을 싣고 제일 후미에서 따라오시오. 당군을 어디까지 추격합니까? 누성달의 물음에 고정이가 눈빛을 빛내며 대답했다. 요하 동안까지 추격한 후 대망리지의 명령을 기다릴 것이오. 자, 서두릅시다. 고정이는 누성달과 함께 경기병을 이끌고 당군을 추격하기 위해 출발했다. 그 뒤를 온 수문이 따랐다. 고정이는 출발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후퇴하는 당군을 공격하고 있는 고구려군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양만춘이 거느린 안시성 군사들이었다. 고정이가 양만춘에게 다가가 반갑게 부둥켜 안으며 말했다. 장군은 이번 전쟁에서 최고의 소운을 세우셨소. 이세민이 외눈깔이 됐다는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퍼졌소. 이제는 아마 평양에 계시는 태왕폐하께서도 아실 것이오. 양만춘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고구려의 무인으로서 의당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아직 이세민이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쫓아가 수급을 베어야겠습니다. 고정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장군은 지금까지 안시성을 지키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쉬십시오. 우리들이 추격해서 이세민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꺾을 양만춘이 아니었다. 그래서 고정이는 할 수 없이 양만춘의 부대까지 거느리고 도망치는 당군을 뒤쫓았다. 이세종은 후미에서 추격해오는 고구려 군사들과 맞서 싸우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도망치다가 뒤돌아서서 싸우기를 하루에도 10여 차례나 반복했다. 당태종은 후퇴하면서 예전의 유하를 건너 요동으로 넘어올 때 전의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뗏목과 부교를 전부 불살라버린 것이 후회됐다. 당태종은 장손무기를 불러 요하 도하에 대해 상의했다. 장손무기가 가만히 웃으면서 대답했다.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진작에 장량을 시켜 뗏목과 부교를 준비시켜 놨사옵니다. 부교가 5개이니 하루면 전부 도하할 수 있사옵니다. 강을 건너면 장량이 폐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옵니다. 당군이 패하여 도망칠 것을 예견했다고 말하면서 장량 예의까지 들먹이자 당태종은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허나 모두가 자신을 위한 배려련히 생각하고 참기로 했다. 어쨌든 간에 장손무기가 미리 준비했기에 당태종은 무사히 요하를 건널 수 있었다.
후미에서 당군을 보호하며 후퇴하는 이세적에게도 고구려 기병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기병들이 쏘아대는 각궁 탓에 당군은 수없이 죽어나갔다. 간신히 요하에 이르러 보니 장손무기가 떼어준 5만의 군사들 중 절반이나 잃은 상태였다. 이세적은 고구려군에게 쫓겨야 하는 자신의 신사가 한탄스러웠다. 하지만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강변을 살피니 배는 몇 척밖에 없었고 5개였던 부교마저 장손무기가 후퇴하면서 파괴했는지 1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세정은 기가 막혔다. 하지만 이 모두가 당태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참았다. 고구려군은 계속 각궁을 쏘아대며 진격해 들어왔다. 당군들은 먼저 부교에 오르겠다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이세정은 칼을 높이 들고 외쳤다. 여기서 서로 살겠다고 다투면 전부 죽는다. 그러니 돌아서서 고구려군과 싸우라. 내가 부교에 오를 순번을 정해주겠다. 이에 당군들은 돌아서서 고구려군과 싸우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고구려군은 더 이상 진격해오지 않았다. 그들은 고정희의 지시에 따라 부교 입구를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포진한 채 각궁을 마구 쏘아댔다. 강변에서 또다시 당군들이 무참하게 죽어나갔다. 당군의 대오가 무너져 내리자 이세적의 부장은 황급히 이세적을 부교에 밀어넣었다. 이세적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교를 건넜다. 우두머리가 달아나자 당군들은 한순간에 오합지졸로 변했다. 그나마 뒤돌아서서 싸우던 군사들마저 고구려 군사들에게 등을 보이며 저 혼자 살겠다고 다투어 부교에 올라탔다. 갑자기 많은 수의 당군이 몰리니 부교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혀 가라앉았다. 그런 가운데 고구려 군사들은 도망칠 길이 없어진 당군들을 창칼로 수없이 찌르고 베었다. 당군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고구려군이 내지른 차칼에 찔려 고꾸라졌다.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요한은 당군이 흘린 핏물로 시뻘겋게 변했다. 한편 요택으로 들어선 당태종은 진창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말과 수레가 진창에 빠져 허우적대자 군사들은 이를 끌어내기 위해 뛰어들었다. 하지만 진창은 어느덧 수렁으로 변해서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당군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약 없이 며칠이 흐르자 당태종은 속이 탔다. 고구려 추격병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태종은 조바심을 치다 보니 부상당한 눈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게다가 축축한 진창 속에서 오래 있었더니 등에 종기까지 나서 괴로움이 더해갔다. 군사들의 상태도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다. 습도가 높은 곳에서 허기와 추위에 허덕이다 보니 돌림병이 발생했고 탈진하여 쓰러지는 자들이 속출했다. 당태종은 절망에 빠져 만사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장병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들을 데리고 장안으로 돌아가야 했다. 당태종은 몸소 팔을 걷어붙이고 수렁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풀을 베어 길을 메우고 수레로 다리를 만들어 물이 깊은 곳에 놓았다. 당태종이 나서서 솔선수범하자 자포자기하여 손을 놓고 있던 군사들도 기운을 차리고 열성을 다해 길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이처럼 천신만고 끝에 당군은 간신히 요택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당태종은 지칠 대로 지친 군사들을 독려하여 서남쪽 해안길로 접어들었다. 고구려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택한 것이었다. 연개서문은 오만에 이르는 대군을 이끌고 대능하를 건너 임유관에 이르는 길목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당군이 나타나질 않았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 때 척후병이 헐레벌떡 뛰어와 고했다. 당군이 이쪽 길로 오지를 않고 해안길을 따라
임류관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개소문은 쇠망치로 뒤통수를 강타당한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잘못 짚었구나. 이세민이 해안길을 이용해 도망칠 줄이야. 당장 떠나야겠다. 전속력으로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기필코 이세민을 사로잡아야 한다. 연개소문의 명이 떨어지자 장병들은 단숨에 영체를 거두고 떠날 준비를 끝냈다. 연개소문이 이틀을 쉬지 않고 달리니 비로소 저 멀리 도망치는 당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연개소문은 쾌재를 부르며 당군들을 휘몰아 덮쳐갔다. 당군들은 고구려군이 지르는 함성소리에 놀라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고구려 군사들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다. 당군들은 너무 놀라 병장기마저 버리고 이리저리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다. 연개소문은 졸개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당태종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연개소문이 당군들을 헤집고 들어가니 불과 한마장 앞에 당쥐의 깃발이 휘날리는 수레가 보였다. 연개소문이 부하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저 수레에 이세민이 타고 있다. 어서 잡아라. 연개소문은 수십 개의 군사들과 함께 당태종의 수레를 쫓았다. 주위에 시종하고 있던 당군들은 연개소문의 기세에 놀라 수레를 버리고 도망쳤다. 드디어 연개소문의 군사들이 당태종이 타고 있는 수레를 내어쌌다. 연개소문이 우렁차게 외쳤다. 세민은 당장 나와 우라를 받아라. 수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연개소문은 부하를 시켜 수레를 부수고 당태종을 끌어내렸다. 하지만 끌려 나온 자는 당태종이 아니라 그를 호종하던 환관이었다. 장손무기가 계략을 써서 당태종에게 일개 군사의 옷을 입혀 빼돌리고 대신 환관을 수레에 태웠던 것이다. 연개소문은 전신의 맥이 풀렸다. 이곳에서 지체하는 사이에 당태종은 벌써 멀리 도망갔을 것이었다. 그때 뒤따르던 고구려의 기마군들이 속속 도착했다. 연개소문은 다시 기운을 내서 당군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려가다가 보니 당장 서린귀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길을 막고 있었다. 그는 당태종이 달아날 시간을 벌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고구려군이 서린귀의 군대와 싸우느라 발목을 잡혀있는 동안 당태종과 장손무기는 군사들을 이끌고 임유관에 들어섰다. 서린귀는 당태종이 무사히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두어 달아났다. 연개소문이 이들을 쫓아 임유관에 도착했을 때는 당태종이 이미 임유관을 지나 장안으로 향하고 있었다. 연개소문이 임유관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고정희와 양만춘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합류했다. 안시성주 양만춘은 연개소문에게 인사를 끝내자마자 급히 아뢰었다. 당군은 황급히 도망치느라 경황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임유관을 넘어 탁군까지 나가야 합니다. 고정희가 반대했다. 우리 군사는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원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급이 원활해야 하는데 당장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유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개소문은 성질 같아서는 당장 만리장성을 넘어 장안까지 치고 싶었지만은
고정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기에 참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전군에 회군하란 명을 내린다. 연개소문은 포로로 잡은 당군을 끌고 개선가를 부르면서 유성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유성에서 이틀을 푹 쉬고 요동으로 건너가 백성들을 위로한 후 군사들을 이끌고 평양으로 귀환했다. 제1차 고당전쟁은 고구려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당군은 이 전쟁에서 정병만 35만 명을 잃었고 막대한 치중을 고구려에게 빼앗겼다. 이외에도 죽거나 포로로 잡힌 치중부대의 인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에 비해 고구려는 불과 6만 정도가 죽거나 포로가 됐을 뿐이었다. 출연 박상일, 이완호, 유강진, 권혁수, 황윤걸, 송두석, 이윤선, 김태웅, 김익태, 권영훈, 문관일, 곽윤상, 박영화, 김명수.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87부 안시성 전투편이었습니다.